안녕하십니까. MD바이스 2026년 1분기 재무분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MD바이스의 핵심 재무 변화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인데요.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순서입니다. 기업 개요부터 1분기 핵심 재무 변화, 재무적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종합 요약까지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기업 개요입니다. MD바이스가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해서 SSD를 설계하고 제조,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력 사업 영역은 데이터 센터 등을 겨냥한 기업용 시장과 일반 소비자용 시장으로 나뉘는데요. 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IT 기기용 저장 장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1분기 핵심 재무 변화를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2026년 1분기 핵심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2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32억 원으로 전년에 23억 원에서 39% 늘어나며 본업에서의 수익성은 무난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부분을 보시면 전년 18억 원 흑자에서 올해 마이너스 82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제 영업 손실이라기보다는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장부상의 재무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확인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부상으로는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죠. 하지만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순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까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처럼 실제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회계상의 비용들이 현금 흐름표에서는 다시 가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의 마이너스 4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채 관련 지표들은 변동폭이 컸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총 부채가 689억 원으로 전기 말보다 41%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은 173%로 71%포인트 상승했고, 단기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127%로 3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표가 급변한 건 장부의 유동 파생 상품 부채와 유동성 전환 사채가 새롭게 잡힌 결과로 파악됩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상환 의무나 장부상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재무 구조의 변동성도 함께 확대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순서로 앞선 데이터들을 토대로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본업 경쟁력이 나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년 대비 39% 늘어난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선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SSD의 매출 비중이 전체 97%를 차지한다는 점이 구조적인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도 뚜렷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환사채 조건 변경 등에 따라 197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유동 비율이 하락한 점은 현재 명확한 재무적 약점입니다. 매출처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일 고객 편중이라는 리스크가 확인됩니다. 1분기 기준 중국 H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81%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고객사는 다 합쳐도 19%에 그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 사업 구조이다 보니 향후 H사의 수주 물량이나 정책이 변경될 경우 MD바이스의 실적과 현금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 측면에서는 확실히 약점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도 확인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23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기 말 103억 원 대비 12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은 확보해둔 셈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현금 보유량은 앞서 언급한 부채 상환 같은 재무적 부담을 일부 완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으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고성능 PCIe, NVMe,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CXL 2.0 같은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계획, 그리고 종속회사를 통한 드론이나 테스터 장비 등 신사업 다각화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협 요인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250억 원 규모의 제8회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재료 매입액의 96%를 웨이퍼 단일 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단가 변동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지역별 매출의 97%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구조적인 위협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차입금, 연대보증 내역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해 현재 대표이사 개인이 79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우발채무 요소는 향후 회사의 신용이나 자금 조달 환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눈여겨보셔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흑자 기조가 2분기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 변동폭이 줄어들며 단기순이익이 안정화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셋째, 81%에 달했던 중국 H사 매출 비중이 글로벌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70% 이하로 내려오는지가 주요 관찰 대상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포인트는 급상승한 부채 비율이 다시 150% 미만으로 관리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실제로 기업용 SSD 매출 규모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도 숫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 매입 단가 방어 여부, 그리고 하락했던 유동 비율이 150% 이상으로 다시 회복되는지 등도 함께 추적해야 할 주요 지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MD바이스의 재무 상태는 상반된 두 흐름이 섞여 있는 불균형 상태로 요약됩니다. 본업에서는 영업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지만 동시에 과거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장부상 큰 손실이 나고 부채 비율이 오르는 구조적 훼손 현상도 공존하고 있죠.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장부상 수치의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 단일 고객 의존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장부상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트리거도 명확한데요. 전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가 현실화되거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H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전환사채 평가손익 변동과 고객사 다변화 성과가 이 회사의 전체 재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핵심 지표들을 통해 다음 분기 실적 변화를 직접 수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MD바이스 1분기 재무 분석 브리핑을 마칩니다.